세월은 흘러가지만 지혜는 쌓여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얻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고 백발 한 올 한 올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와 함께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이만 먹을 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떤 이는 세월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깨달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 7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에는 직업과 연봉으로, 중년에는 자녀의 성공으로, 그리고 노년에는 자식들의 효도와 삶의 여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를 비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입니다. 옆집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든, 친구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든, 동창이 더 큰 집에 살든, 그것이 당신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잔치에서 내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SNS를 보며 타인의 겉보기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비교의 늪에 빠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남들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평생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원망과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거나 그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무거운 공간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평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망과 분노에 소비하기에는 아까운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그 감정에 붙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낭비하며 나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밤을 새워도 무리해서 일해도 몸은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저금통에 저금하듯 쌓아두지 않고 마구 쓰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 없이는 그 무엇도 누릴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픈 사람만 압니다. 그때 좀 더 운동할 걸, 그때 좀 더 잘 먹을 걸, 그때 검진을 받을 걸.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이 4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노년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한번 잃은 근육을 되찾는 것은 몇 배로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어도 됩니다. 계단 오르기, 동네 한 바퀴 산책,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이 보약입니다. 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골고루, 천천히, 적당히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추적했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닌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더 좋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함을 나누고 모임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피상적인 관계들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짜 관계들입니다. 진짜 관계란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시샘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내 약점을 알면서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자산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부부 둘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대화가 없는 부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젊은 시절의 낭만을 되찾으려 노력하세요.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노년의 풍경은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른입니다.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조언은 구할 때만 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함께 젊은 시절을 아는 친구들, 그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 적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내 지식을 뽐내고 싶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로 대화를 가로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참는 것, 반박할 수 있지만 듣는 것, 가르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 이런 여유와 절제가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특히 조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한 것은 해결책이